민주당의 재밌는 그 네거티브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범죄 수사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작은 김부선이었어요. 또 거짓말 하나가 드러난 거죠. 김부선이 페이스북에 쓰기를 이재명이 술을 다 깼을 때였는데 그 대리운전을 부르길래 왜 그러냐 돈 아깝게 그랬더니 이미 걸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또 걸리면 잣댄다 이렇게 했다고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100만 원 이하의 뭐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공개를 했어. 진짜로 150만 원짜리 음주운전밖에 없었던 거죠. 2004년 거죠. 예. 근데 이런 네거티브가 사실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흔들어야지 이게 그나마 먹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딱 썼을 때 그거를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받았다는 것. 그게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 지사 쪽에서 전체적으로 증명서를 공개했을 때 음주운전 한 건이었고 그 이후로 하지 않았다면 예방적 차원의 범칙금을 내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끝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부선의 말을 빌어와서 이렇게 후진 공격을 했던 이낙연 캠프는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윤영찬 의원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전의 효과인데 네거티브가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을 갖고 막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검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만약에 숨기는 게 있었다면 이제 이게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올인한 건데 바로 제출하니까 논란이 그냥 더군다나 뭐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지지율 더 올라가 버려요. 맞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네거티브들이 사실 던졌을 때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불과 뭐 4년, 5년 전만 해도 그런 시절에 했던 선거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던지시는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게 보낸 지지자들한테도 피로감을 주는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정하고 계속 사과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 전직 총리였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민주당 맞아?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이낙연 캠프에 빡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이낙연 캠프를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이 전 방송에 조국 장관 내 관련한 뭐 이야기도 드렸지만 조국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거기가. 근데 이낙연 후보는 부당하게도 조국 장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지지를 또 받고 있죠. 근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년 동안의 분열 세력들을 등에 업고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낙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배재정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천파, 똥파리들한테 엄청 까였던 전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 들어가서 백제 발언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앞장서서 했던 그러니까 대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배재정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이 뭔가 현상과는 다르게, 진실과는 다르게 너무 그 이상한 포장질과 작업질을 통해서 음주운전 잘못된 거 맞다니까? 누가 그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세균 후보가 당시 했던 이야기인데 공식 진출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에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음주운전이 있다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2001년에 초범이었는데 120만 원 받았다고. 또 상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아주 높을 때도 아닙니다. 그랬건 그랬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맞지. 근데 이걸 싸잡아갖고 나머지는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 성남 지역 내에서 시민운동 하다가 걸린 것들을 제목만 보면 뭐 특수 뭐 선계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만한 사유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잖아. 형수한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형수랑 통화 중에 그 형님이 자기 엄마한테 했던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 형수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그러면 나 같으면 감쌀 것 같다니까요. 나 같으면 감싼다고. 이재명 지사가 치열하게 살았던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그 가정사 같은 것들이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걸로 공격하지 말자.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런 것들은 감사돼. 기본소득 같은 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책 경쟁은 못하는 상태에서 네 네거티브가 이 캠프에 의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저질스러운 네거티브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확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던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이낙연 캠프에서 왜 그동안 이낙연 대표를 위시해서 하지 않았는지를 진짜 볼 수가 있게 돼서 어떤 방면으로는 다음 총선 때는 진짜 심판해야겠구나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네이버 부사장하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 몫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에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인 시절에 중원구 쪽에 있는 그 지역구를 맡았는데 그쪽에서 이재명 지사를 그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부터 정보를 매우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뭐 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근거 없는 네거티브 본인에게 자충수다 이런 말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니까. 네거티브를 해서 효과가 나면 모를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지율은 뭐 그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피크점 찍고 있어요. 안 먹힌다고. 근데 내가 어저께 토론하다가 느끼는 건데요. 캠프에서 네거티브가 심해지잖아요. 그 네거티브를 당하는 후보의 지지자들은 감정이 동화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발끈하게 돼요. 사람들이 할 게 그것밖에 없냐? 같은 식구들끼리? 이미 알려진 것들 다시 끄집어가지고 너 전과가 음주운전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 까봐. 어떻게 보면요. 공직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이 그 100만 원 이하 같은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깐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에요. 모욕적이잖아요. 점 검증 받는 것만큼이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누가 봐도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제발 좀 그만 싸우라 그래라. 싸우면 누군가가 거는 사람이 있고 맞받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언론은 어떻게 해? 상호 네거티브 전한다 그러지. 때린 게 가장 문제인 거야. 먼저 때린 게. 상호 네거티브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민주당 한번 쪼각나 봐라 이렇게 부채질하느라 붙이는 것 같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해서 수세적으로 저쪽에서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팩트체크로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이낙연의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높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음주운전은 일단락 됐어요. 그러니까 너 다른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게 완전히 클리어가 됐지. 근데 그 과정에서 조폭 이건 또 뭡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이신데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 하나 올려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 사람은 이 지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재명 캠프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랑 사진 찍은 이 사람은 모 사건의 1심 판결문에 광주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 사람이 뭐 다 알려져 있죠. 문흥식이라고. 광주에 그 5.18 부상자 동지회 있으면서 최근에 그 학동에서 건물 붕괴 붕괴 사건. 사건이랑 네.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먼저 올려요. 근데 이 그러니까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낙연 캠프의 공보실장? 아무튼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낙연 후보랑 관련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다. 지금 소위 말하면 똥파리 중에 한 명이 이 사진 아까 지금 모자이크 처리됐던 바로 이 사람하고 이재명 지사가 찍은 사진을 먼저 올리고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 얘기 하듯이 올리고 이 공세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올린 애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이런 거라니까. 대한민주당에 지금 골칫거리인 이 분열 세력에 등을 업고 지금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낙연 후보랑 이 문흥식 씨 이 사람하고 사진 찍은 게 여러 장 나왔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진 보시다시피. 조폭이랑 연관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정치인도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맥락상 저런 사진은 되게 많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문은식 저 사람은 광주 단체의 뭐랄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진이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악의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과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조폭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소위 똥파리라고 하는 친구의 그것도 그거잖아요. 이재명과 조폭. 그 욕설이 가장 덜 들어간 트위터를 제가 찾아온 거예요. 저거 말고도 굉장히 모욕적인 걸로 이재명 지사를 조폭과 연관시키는 저 사진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고 이것을 캠프에서 받았고요. 캠프에서 또 이렇게 뿌렸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네거티브로 자충수 되치기를 제대로 당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흥식이 이낙연 대표와 사진 찍은 게 더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이낙연은 사진으로 따지면 최성애랑 사진 찍은 거는 어떻게 좀 하지. 사진 찍은 걸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이 문흥식하고 사진 찍은 게 나와버리고 지금 자기는 최성애랑 그 난리가 났고 전 국민이 얼굴 다 아는 그 주인공이 최성애랑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그냥 정치인이 의대적으로 찍은 사진일 뿐이다 하고 넘어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는 게 너무 웃겨요. 저는 푸나님하고 약간 용서가 안 되는 지점이 달라요. 이 멍청함이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 이래도 같은 부위만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가장 특화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네거티브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치기를 당할 걸 뻔히 알면서 당하고 있는 정말 무지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욕설 문제도 그렇고 음주운전 문제도 그렇고 이미 알 사람 다 알고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지금 와서 다시 화제를 만든다 한들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다 대놓고 어이 큰일 났다 하겠냐고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맞죠? 그것이 알고 싶다 역사상 가장 흑역사가 그렇죠. 보도였어요. 그 뭐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게 없었고 말하자면 추정에 의해서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의 뭐 조폭 조직이 이재명을 비호고 막 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끌고 와서 이재명 성남 조폭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또 이런 똥포를 차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게 우리 같은 방송만 꾸준히 봐왔어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지점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장 잘 발달돼서 가장 잘 방어를 할 지점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게 먹히냐고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오히려 그 말을 하는 본인들은 제대로 된 네거티브래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역으로 그럼 너는 뭐 했니 하고 사진 한 장만 내놔도 내가 네거티브 하지 마 이런 황당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들만 해도 이낙연 후보한테 누군가가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그거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경선에서 지금 서로 폭망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렇죠. 네. 손도 안 대고 있어. 일부러 그냥 킵해두고 있는 거라고. 그냥 선의 경쟁 한번 해봐라는데 한쪽이 자꾸 반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반칙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그러니까 MBS 기준으로는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은 지금 갤럽, MBS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10월 10일 날 최종 주자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네거티브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멍청함이 용서가 안 된다고. 이런 정도의, 아니, 아무리 뭐, 똥파리인지 뭔지가 붙었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걔들이 붙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무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는 건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략적, 전술적 판단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낙연 캠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정말 이번에 제대로 된 똥볼, 자충수 이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캠프가 하시면- 안티인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낙연 쉴드 치는 게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분석을 안 한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캠프의 무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몰라 이 사람들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고. 대개 사람들 중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품격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자, 저 사람은 거칠게 살아왔지만 진정성 있어 보이고 뭐 하나 시키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을 공략을 한다든지 기본소득이 약간 가짜 같은데 차라리 그런 식의 논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얼토당토하는 무슨 조폭 뭐 요딴 거 가져와가지고 대치기나 당하고 있고 이거 코미디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소위 말하면 민주당 분열 세력이 딱 등에 엎여 있다는 게 나는 가장 깨림칙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이재명이 지사가 민주당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민주당의 강원도의원이란 자의 그 SNS에 이런 게 있었죠. 이거 이제 약간 맥락이 지난 건데, 본인의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재명 지사가 조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김어준 정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가면 이렇게 걸려있는 걸 저거 조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당장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시오. 그럼 용서하겠소 하면서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조기 보낸 사람을 민주당 그러니까 강원도의원이란 자가 모욕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존재하는 좀 모자란 정치인들 부류가 일부 있어요. 기본적인 품격도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 아버지 상에다 조기 보낸 사람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나중에 사과를 한번 하긴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더 정말 본인 얼굴에 먹칠을 했죠. 아니, 이런 게, 왜 우리가 가끔씩 지방선거나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 민주당의 뭐 지방의원들 사고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개새끼들 지방에 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중한테 워낙 노출이 많이 돼서 민주당 수르려고 하고 문 대통령한테 좀 덜 부끄러우려고 하는 그 품위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의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새끼들 한두 명이겠어,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저쪽 당 갔다가 이쪽 갔다가 하면서 이런 품격 없는 새끼가 있냐고. 자기 아무리 싫어도 그렇죠. 자기 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아버지 상당했다고 이 조기 보낸 거를 저런 식으로 하는 그 미친놈이 어디 있냐고요. 저런 또라이들 존나 많은 거야. 우리가 열심히 피 터지게 선거운동 해서 뭔가 선거 이겨놓고 나면 호의호식하는 새끼들이 저렇게 지방에 널려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좀 과잉 충성 경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의원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정말로. 정말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의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페인스토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다. 그 너무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라. 아니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약간 좀 정치를 놔버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좋게 잠깐만. 해석을. 오늘 하루 종일 방송 정견이 이상하게 악플 지점이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 아니, 좀 내 말 들어봐봐. 오늘 저 정경심 무죄다 방송에서도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화법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네. 쉴드 치지 마. 마이크 10분 꺼주세요. 그 유머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쉴드 아니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해보세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지역 구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권력을.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것도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이런 공식적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이거 지나친 충성 경쟁의 한 발로가 아닌가. 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아니, 그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서 뭔가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한 사람한테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아, 마지막 한마디 꼭 했어야 됐어.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여담인데 나는 내 패널들이 다치는 게 싫어요. 어제 방송도 그랬었거든요. 아, 방송 끝나고 후회했습니다. 내 패널 내가 다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조치를 하나 할 건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 그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내 패널이 다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당분간 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나쁜 이미지가 꽂히면 계속 악플만 달려서 어떤 이야기도 메시지가 안 들어오겠죠. 물론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서 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내 패널들이 다치는 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요. 저 네. 직업이. 자, 알겠고요.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위치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수준 낮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우리 같은 방송만 꾸준히 봐서도 최소한 조국 비판 못한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악의성을 갖고 이재명에 대해서 너 정권 사범이지, 형수 욕설, 뭐 찢, 김부선 이야기 해봐야 나도 이재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말하자면 그 코마 트레이드나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재명과 은수미 한꺼번에 같이 먹잖아요. 두 사람 사이 안 좋아요. 처음부터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은수미 갖다 꽂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랑 아무 상관없이 은수미가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 지금도. 저번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거 봐봐. 근데 그거를 뭔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묶음 묶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조폭, 칫, 음주운전, 막 형수 욕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한 당이 맞느냐. 이재명 불완전한 존재인 건 맞아.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치나 국민들이 보기엔 이낙연보다 몇 배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장점을 갖다가 쓰고 나는 이재명보다 더한 장점이 있다고 선전해 이 선거 전략이 되는 거지. 내 장점 하나도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단점만 갖고 캠프에서 막 공격하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정치 모르는 새끼들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민주당 내 경선 중립하면 지켜보려고 했어. 근데 하는 짓거리고 우리 맛도 못해.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언했잖아 얼마 전에. 이낙연 나 솔직히 지지 못하겠다고. 캠프하고 그 똥파리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쪽에 하나라는 생각은 전혀 1도 없단 말이야. 나쁜 새끼들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4, 5년 전 좀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저분 좀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되게 의혹의 눈초리로 계속 봤었는데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지사님이 계속 해오는 과정, 그다음에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마차님의 화력으로 김부선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뢰가 쌓였다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과정을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측은 못 갔느냐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같이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면서 분명히 봐왔을 텐데 봐온 이력이 있을 텐데 왜 그거에 대해서 눈 감는지 그냥 단지 1위니까 내가 깎아내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뭐 주류냐 주류가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하나의 서사가 딱 돼요.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이렇게 어려서 가난했다가 노동자로 살다가 이제 변호사가 됐고 그 가족을 둘러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왜 오늘의 이재명이 탄생하게 됐구나라는 서사가 확 잡히는 데 반해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그게 좀 희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쨌는지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어쨌는지 어떻게 보면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의 그 시달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댐댐이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뚝심이 있게 자기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자기 뚝심이 있게 자기 일을 해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한테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운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모르겠죠. 이낙연이나 정세균 같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기회에 자기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만들어왔던 그 과정, 그 본인에 대한 혹독한 검증, 그리고 그런 검증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여줬던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이낙연이나 정세균 후보 같은 게 그게 좀 상대적 부족한 부분이,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더더욱 부족한 부분이 예.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답을 못 내리니까 막연히 상대방을 깎아내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후보가 거짓말하면 비판받아야 되겠죠. 이재명이 음주운전 전과 그것밖에 없다. 근데 다른 게 나왔어. 엄청 비판만 아마 지지율이 출렁할 거예요. 이낙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는 우리가 그렇죠. 증거를 이틀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면 출렁하는 게 맞고요. 그런 건 검증해야 됩니다. 최성해를 진짜로 예술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찮게 만났는지, 그 모임에 최성해가 있다는 걸 알고 갔는지, 최성해는 왜 예술인 모임에 나타났는지, 최성해 관련한 가게에서 왜 만났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아주 애매한 시기였기 때문에, 미묘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난 그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우리가 탄핵 정국을 기억을 할 때 추미애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한테 아무도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서 처절하게 그 반성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노무현 탄핵을 이렇게 극복한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너는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런 걸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러면 이낙연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찬성했을 수도 있어요. 찬성했으면 내가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노무현 정신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구나, 그걸 계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 나는 아직도 그때 당시에 탄핵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 후회하지 않는지를 당당하게 이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엄중하게만 있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이심송심이라고. 이게 일반 명사화되면 대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과 송영길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조야. 이재명 지사랑 송영길 대표가 서로 짬짬이해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식으로 경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똥파리들의 용어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심송심이, 이심전심이 뭔 뜻인지 알죠? 이순자 마음은 전두환 마음과 그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와서 대선 검증단 만들자라고 이낙연, 뭐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등이 주장을 하면 송영길 대표가 거기서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미 차가 떠났단 말이에요. 차가 떠났는데 갑자기 다른 차를 출발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아. 이거 당내 선관위 자체가 그건 검증까지 같이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대표가 이걸 안 받으니까 송영길이 이재명 편이네만 해. 자꾸 이런 식의 워딩을 똥파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낙연 등의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거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론의 김여정 하명 프레임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심송심이란 말도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고요. 이게 송영길 대표는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후보 검증단이라는 것 자체가 공약으로 싸울 수 없는 2, 3, 4위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추미애 대표를 제외한 그 후보들이 전 총리 연대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자 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정책 경쟁이라니까요. 그 클린 검증단 나와서 이제 막 과속한 거 막 수십 회 나오고 이러고 싶어? 아니 자동차 광고를 내도 현대차 광고하면서 기아차에 불량이 많으니까 내 차 사세요 안 그래요? 내 차가 이게 더 좋으니까 내 차 사세요 그러지. 아니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가지고 상대방 후보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꼽으세요 하는 게 어딨냐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재명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나는 이재명은 10만 원 준다 했는데 나는 11만 원 줄게요 하든지, 아니면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 못하겠고 기본소득은 안 주는 대신 사회 저소득자들한테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내가 두세 배로 주겠다 한다든지 이런 예. 걸 해야지. 제가 아니, 캠프에 계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네거티브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거티브 효과 없습니다.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가버렸냐면, 민주당 주류였던 이낙연, 이전까지 당대표였으니까요. 주류였던 이낙연이 이재명 탄압하는 프레임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그럼 안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받는 천재 과학자 이런 느낌 들어버리거든요.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NBS 기준으로는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졌고 갤럽 기준으로는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지지율 6% 떨어지고 이낙연 지지율 6% 올라가는 그런 구조야. 이재명 지지율은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 속에 빠지면서도 그거를 수정할 줄을 몰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좀 정치 꽤나 아신다는 분들, 동네에서 정치 좀 이야기로 방귀 꽤나 낀다는 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버리세요. 당신의 마인드가 기존 기득권 마인드예요. 내가 정말 계속 이야기하는 조중동의 마인드라고. 기본소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소득 가능해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을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구조개혁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기본소득 하는 걸 보고 싶어 해. 그게 단 몇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지금의 구조상 못한다, 세금 낭비다라는 식으로 구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라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시민혁명가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불가능한 것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야. K 기본소득 만들면 안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구조 속에서 기존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기존 세입 세출 가져와가지고 기본소득이 되냐 안 되냐 논쟁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후보 검증단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야당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 검증단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가 야당에서 본선에 나갔을 때 다 쓰여질 겁니다. 이거를 알고도 하자고 하는 것은 정권 연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재명은 안 돼라고 물귀신 작전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똥파리 프레임, 똥파리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똥파리 중에 한 명이 저번에 이낙연 지사를 인터뷰하려다가 인터뷰가 엎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낙연 개새끼라고 했대요. 그 새끼들이 그 후보 돕고 있는 거야. 미친 새끼들 정말. 좀 여기까지 갖다 써라. 여기까지.